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직산 영상 활용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직산 영상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순서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각 활동이라는 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편하게 중간에 빼먹지 않고 매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체물로 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좋고, 또 처음에 그걸 할 때는 구체물로 좀 하다가 반복 숙달할 때는 이제 영상을 활용하셔도 좋고, 다양한 방법들을 쓰시면 좋으니까 이 영상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르치면서 썼고, 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진짜 머릿속이 텅 비어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숫자만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직산 활동 계속 하면 애들이 머릿속에 수가 생기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저 이제 개념 직산으로 넘어가면 그 자체가 수를 가르고 모으는 활동이잖아요. 다 묶어내야 되니까 그걸 하면은 연산에서도 도움을 받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을 하려면 내 아이가,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나의 학생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면 좋은가가 좀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학이든 어떤 공부든 제일 좋은 거는 그 아이의 상태에 맞춰주셔야 돼요. 이 시기에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없어요. 개인마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그래서 특정 연령이나 학년보다는 학생의 상태에 맞춰서. 그래서 얘는요, 다 맞아야 돼요. 사실 도달 정도를 80% 이렇게 안 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80%가 아니라, 그리고 이건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80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얘는 능숙하게, 숙달, 유창하게, 감각입니다. 본능에 가깝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거기서 뭔가가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니까 쭉 영상을 보시고, 그 단계 1번을 틀어줬더니 1번이 좀 가장 그래도 쉽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쉬운 영상을 봤더니 너무 쉬워해. 2단계를 하는 게 얘한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셔요. 그러면 그 단계의 마지막 번호로 가서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랬는데도 너무 쉬워하고 뭐 쓰는 시간이 남아 돌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하나 틀려. 그러면 그 단계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1번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쉬워야지 애들도 편하게 접근을 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틀리면 의욕이 꺾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대충 어느 정도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적어뒀습니다. 근데 얘는요, 지금 하는 활동은 감각 영상이기 때문에 이때 이걸 배운다고 이게 완전히 숙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달 속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그 뒷단계 정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약 전에는 5이하나 10이하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1학년 1학기에는 이제 1에서부터 9의 수, 뭐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랑 맞춰 놓은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이 정도 수를 다룬다. 하지만 능숙해져야 되니까 그 이전 단계를 배운다고 해서 늦거나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5이하, 10이하, 10에서 20 받아 올림 없음 정도까지. 1학년 2학기 때는 10에서 20 받아 올림이 있음. 1학년 2학기 덧셈과 뺄셈에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을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학년은 두 자릿수, 그리고 세 자릿수 받아 올림이 없는 것까지 해주시면 이제 교육 과정과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고학년인데 이거 필요한가요? 예,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는 고학년 데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에 대해서 빨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왜냐?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유창한가, 본능에 가깝도록 거의 자동화돼서 딱딱 나오는가를 가지고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4학년 이후라면 어디를 시작을 해보시면 좋냐면 10에서 20 받아 올림 있음에 여기서 15 이하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15 이하를 쉽게 한다. 그러면 20 이하는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이렇게 수를 묶어서 하는 것도 있네라는 걸 아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0 이하까지도 문제없이 한다. 그러면은 수감각이 이미 충분히 이 직상과 관련돼서는 된 거니까 그때는 이 활동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6학년까지도 좋아요. 네. 10에서 20 받아 올림 있음에 재생 목록 안에 있는 15 이하에서 조금 시간이 좀 급하다 이렇게 어려워한다고 하면 그 전 단계부터 좀 밟아주시면서 해주시면은 아이가 확실히 술을 좀 그 수량감에 대해서는 좋아지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감각을 길러야 하니까. 직선 영상 활용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재생 속도는 일정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 세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한다고 늘려서 천천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뭐 이걸 굳이 또 빨리 하신다고 막 감각이 더 좋아지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반복할 때 우리 애가 좀 빠른데 반복을 한번 그래도 해주고 튼튼히 해주고 넘어가고 싶다. 그럼 뭐 약간 빠르게 1.25배속으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절대 느리게 하시면 안 된다. 왜? 느려지면 아이들이 이걸 한 번에 인식 안 하고 자기들이 썼던 편한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려고 하거든요. 셀 수 없도록. 느리게 금지. 활용하실 때는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정답 한 번의 확인은요. 중간중간에 답을 쓰고 마지막에 채점하는 방식이고요. 정답 바로 확인은 보시고 나서 바로 답이 뜹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제 외치는 거죠. 뭐 4. 그럼 뒤에 4 나오면 맞았네. 4 했는데 5 나오면 하나 틀렸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실 수 있는 건데 정답 한 번의 확인을 활용하려면 적어도 1학년 2학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글씨 쓰는데 숫자 쓰는데 부담은 없을 정도가 돼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놓쳐버리면 좀 엉뚱한 활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글씨를 숫자 쓰기가 좀 어려운 아이라면 정답 바로 확인 버전을 이용하시고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실 때는 정답 한 번에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야 아이들이 어디를 어려워하고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누적적으로 기록이 되면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틀렸구나. 여기를 다시 해야지라는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내 아이의 발달 정도가 어떤 수준인지를 가지고 고려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놓치고는 싶지 않은데 가족 여행을 갔어. 가족 여행 가서 공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래도 좀 요 하나 정도는 놓치지 않고 하고 싶다. 그러면 연필도 찾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정답 바로 확인으로 해서 소리 내고 또 가족이 같이 맞춰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그럼 정답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요런 걸 써요. 이제 A4 용지에다가요. 이렇게 이런 게 4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해요. 쭉 해서 이제 여기 1, 2, 3, 4 이게 답니다. 이런 형식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위에 날짜와 이름이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날짜 정도만 표시를 하시던지 이거를 다 일일이 프린트 해가지고서는 쓰시기 어려우면 그냥 10줄 공책 있죠? 10줄로 된 거 여기 반 접어가지고 하나 다 쓰면 아깝잖아요. 그죠? 아니 뭐 반반 이렇게 접어도 돼요. 좀 넉넉하니까. 그래서 순서에 따라. 하지만 문제 번호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중간에 놓치거든요. 의외로. 그러면 뭐 3번 틀렸어도 4번에는 바로 찾아 쓸 수 있게 해서 문항 번호와 답을 쓸 수 있는 형식으로 어떤 거든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계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앞에 단계는 너무 쉽게 해서 뒤로 넘어왔는데 여기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 수준을 일단 한번 쭉 넘어가 주시고 반복해서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다 돌리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새로운 거 하나 나가는 거는 정답 한 번에 확인하기로 쓰게 하고 어제 했던 건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그냥 그 정답 바로 확인 버전을 그냥 말로 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쓰면은 조금 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뒤에 보면 수대화라고 했는데요. 요거를 강조해 놨거든요. 네.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했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막 학습지 광고에도 나오는데요.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메타인지라는 건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 내 풀이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수를 센다고 하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셌어? 그러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6을 어떻게 했냐니까. 그러면 여기 4개 있어서 여기 4개랑 이렇게 2개 묶었어요. 저는 그냥 딱 보니까 6인데 그러면 이제 6개를 인지할 수 있는 애니까 넘어가고 이제 특히 개념직산의 상황에서는 뭐 다양하게 묶어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나는 이렇게 묶었는데 넌 이렇게 묶었구나. 이렇게도 묶으면 되잖아. 위에 5개, 밑에 4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대화해 주시면 이 과정이 바로 메타인지를 기르는 겁니다. 이걸 잘한 아이들이 나중에 풀이 과정 써라, 설명해라도 잘하게 되고 또 내 말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문장제 풀이에서도 강점을 갖게 됩니다. 그냥 몇 개 맞았네. 왜 틀렸어?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보면서 일시정지를 시켜놓고 나누어 보세요. 그 화면을 직접 나눠보는 게 중요합니다. 몇 개 묶었어? 어느 방향으로 묶었어? 그렇게 보였어? 나는 이렇게 보였는데 이런 거. 이게 바로 수대와 메타인지를 기르는 활동이에요. 영상이 워낙 많아서 어떤 순서로 학습해야 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수는 커지는 거고요. 한 자리에서 10에서 20 그리고 두 자릿수로 그리고 5 이하에서 10 이하로 진행해 주시고 이 과정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아이들이 좀 더 편한 것에서 더 많이 머리를 써야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10에서 20에는 10격자 도미노 레켓넥으로 진행이 되고 받아올림이 있음에서 수모형이 나오는데 수모형은 교과서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수모형은 꼭 다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모형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해보시고 레켓넥 같은 경우에는 하시고 같이 레켓넥을 준비하셔서 수대화 하실 때 직접 조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좀 잘 되잖아요. 그럼 조작 안 하려고 그래요. 뻔한데 왜? 근데 해보게 해주세요. 특히 틀리는 애들은 반드시. 네, 그래서 15에서 20 이하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가고요. 아직은 올라와 있지 않지만 세 자릿수까지 직선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선 활동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더 큰 수를 그냥 그 자체로 다룰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직선과 별개로 연산 감각 기르기 활동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2화 가르기와 모으기는 요 수준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활용하셔야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영상 아니고 뭐 부채물 뭐라도 좋으니까 직선활동 당장에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